욕심을 줄이면 근심이 줄어든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욕심과 근심의 관계,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의 깊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계신 분들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런 욕망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느 정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욕심들이 언제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방에서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고 떠들던 소박한 순간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욕망도 함께 커집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비교하게 되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족감일까요? 아니면 불안감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욕심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근심을 안겨줍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걱정,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일까 하는 불안감 등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근심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는 상상 속의 일들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들의 바탕에는 대부분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과 허영이나 체면을 위한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햇빛과 물과 양분만 있으면 충분히 자라고 번성합니다. 새들은 둥지 하나와 먹이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꽃들은 화려한 장식 없이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욕망은 창조력과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안전한 집, 매일의 음식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눈을 맑게 해줍니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풍족한 것들로 돌려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던 마음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유와 존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등이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소박함에서, 많은 말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에서, 복잡한 계획보다는 현재 순간의 충실함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선택의 부담이 줄어들면 결정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소유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은 한계가 있지만 내적인 풍요로움은 무한합니다. 지식과 지혜, 사랑과 연민, 평화와 기쁨 같은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만족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경이로움,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동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물들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나중에 부족해질까 하는 걱정, 미래의 안전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태도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항상 무언가를 쫓느라 바쁜 사람들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줄였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끝없는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욕망은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산책이나 독서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욕심의 폭풍우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다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욕심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거대한 산과 깊은 바다,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순환과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인다고 해서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라는